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온라인 소통 단장 김남국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NFT 발행과 기부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차례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게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당시에 좀 실무적인 문제와 후보자의 일정 때문에 연기를 했다가 다시 지금 브리핑 날짜를 잡아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디지털 혁신 대전환 위원장이신 박연선 전 장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재명 후보께서 대체 불가 토큰 NFT를 발행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친필 서명을 담아서 발행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대체 불가 시대의 요구인 민생을 챙기는 일에 보다 철저하게 임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와 새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요 앞에 판넬로 전시된 요것이 이재명 후보의 NFT 발행에 관한 사진입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NFT는 1월 28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2월 3일 목요일까지 일주일간 세계 최대의 NFT 마켓 플레이스인 오픈시를 통해서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1차로 이재명 후보께서 NFT를 연초에 한번 발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매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새해에 발행된 NFT 1호와 그리고 이번 설날을 맞아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발행되는 NFT 2호가 경매에 붙여집니다. 이것을 일주일간이라고 한 것은 보통 이 NFT의 경매는 일주일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이라는 의미는 누군가가 이 NFT를 사겠다고 경매에 들어오면 그 오파를 한 그 시간부터 일주일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경매가 들어가니까 오늘 오파를 해주시면 그 오파가 일주일 동안 유효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꼭 경매라는 것이 최고가로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NFT 주인이 나는 이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격에 클릭을 해서 나는 요거를 선택하겠다 하면 그 값에 낙찰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NFT 1호, 2호를 판매를 해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 NFT와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첫째, 크레딧 카드 결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지갑을 만들고 그리고 이 지갑을 가상자산으로 또 사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가상자산으로 산 다음에 이제 발행을 하는 조금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크레딧 카드 결제를 일반 은행들이 막은 이유는 이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김치 프리미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해외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좀 더 비싸게 팔리는 이러한 그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제 뭐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지갑을 만들 때 현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면 이 NFT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FT 시장의 활성화는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NFT를 통한 거래로 이제 앞으로 이것이 주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NFT와 일반 FT, 흔히 말하는 가상자산 무엇이 다르냐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FT는 예를 들면 제가 5만 원권 지폐를 갖고 있으면
그 5만 원권으로 동일하게 서로 교환 거래가 가능하죠. 내가 갖고 있는 5만 원권과 당신이 갖고 있는 5만 원권. 그래서 이것을 FT라고 하고요. NFT는 내가 갖고 있는 5만 원권에 디지털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번호가 붙어 있게 되면 똑같은 다른 5만 원권이더라도 이것은 서로 가치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통시장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이걸 NFT 이제 이렇게 명칭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NFT 발행 이것은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이렇게 NFT를 발행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한 것은 첫째,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앞당기는 이재명의 메타 정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메타버스를 어떻게 산업화할 것이냐. 에 대한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 그러니까 그 디지털 시대가 되면 AI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니냐에 따른 이제 우려들이 많이 계신데 단순 노동과 관련된 것은 AI에게 맡기고 이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인 일자리를 만들에 있어서 디지털 인재 양성 100만 명 하겠다고 저희가 1호 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 즉 디지털에 일자리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드리고자 이렇게 NFT를 발행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네, 저 뒤에 계시네. 네. 네, 잘 안 들리는데요.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김하림 기자님. 네. 경매에 붙이면 그 돈은 어디에 쓰고 네, 그 설명을 제가 안 드렸군요. 경매에서 이것이 낙찰이 되면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NFT에 대해서 자세히 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NFT를 이제 소유하게 된 소유자의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에 이런 걸 행사할 수 있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이것을 경매에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 NFT의 유통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인 NFT 이제와 관련된 거래는 거래소에서 할 수 있죠. 몇 군데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이 대표적인 이제 거래소이긴 한데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시장인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조건이 거의 없고 이제 그 거래량이 조 단위로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NFT를 내가 사게 되면 이것을 다시 경매에 내놓을 수 있는데 이 오픈시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카오에서 거래하는 거래 단위인 크레이튼, 또 하나는 이더리움.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상화폐를 사서 자기 지갑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NFT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굳이 가상화폐를 꼭 사지 않고 현금 결제를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아까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럼 선대위에서는 이거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선대위에서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NFT로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넘어가겠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죠.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재명 후보의 NFT 1호와 NFT 2호 새해 맞이 1호 그다음에 설 맞이 2호는 기념 주화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마칠까요? 좀 이미지 설명을 좀. 네, 좀 더 네. 하시죠. 그 후보자가 이미지와 메시지를 어떤 것을 낼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설이기 때문에 설 맞이해서 새해 인사를 드리겠다라는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다음 정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려워진 그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그 각오를 국민들에게 좀 분명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있으셔서 민생과 관련된 그 메시지 두 가지를 그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일러스트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후보자가 지지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활동한 여러 가지 진짜 실물 사진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실물 사진도 사실은 뭐 실물 사진을 사실 많이 이렇게 TV나 아니면 또 SNS 사진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덕희 작가님을 통해 가지고 이 사진을 일러스트화한 그 이미지를 이렇게 좀 저희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후보자께서 어떤 그 의미를 담아서 NFT를 발행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고요. 또 그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김남국 의원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이 NFT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산업의 영역을 개척하는 일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좀 앞장서서 이것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4%,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11년 만에 코로나 이 팬데믹을 뚫고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IT 강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추격 국가였지만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한 요소들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이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한 요소에서 우리가 가장 그 다른 나라보다 프리미엄이 있는 부분이 바로 디지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분야를 어떻게 선점하고 디지털 영토를 어떻게 넓혀가느냐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고 그리고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디지털 시대, 디지털 경제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는 빠른 판단, 그다음에 강한 추진력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민생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이재명 후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함께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하세요. 장관님께서 이 이야기를 안 하셔서 비하인드 스토리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NFT를 발행하자라고 최초로 제안을 해주신 게 박영선 전 장관님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이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치인이 NFT 발행부터 또 특히나 대통령 후보가 NFT 발행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무적인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무선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박영선 장관님께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가상화폐와 NFT 이런 어떤 메타버스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어떤 산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후보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추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돼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서 꼭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추진하는 데. 네, 김남국 의원님과의 협업으로 이게 진행된 겁니다. 진짜로 좀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남국 의원님께서 잘 설득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결론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보야, 문제는 바로 앞으로 디지털 경제야. 그래서 디지털 경제를 가장 잘할 사람 이재명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